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 7장입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이에요. 첨가물은 내가 그 어떤 식품에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조금 영양적인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 승인을 받고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정의를 내려본다면은요,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을 첨가, 혼합, 침륜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들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하는 거는 비슷해요.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나 착색이나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들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입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기호성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품질 개량의 및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냥 원 상태도 좋지만은 조금 더 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다. 영양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영양적으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첨가물을 넣게 됩니다. 식품의 변질과 변폐를 방지하는 거야. 그냥 두면은 저장이 뭐 2, 3일 동안밖에 되지 않지만 첨가물을 넣게 되면 뭐 6일, 7일 또는 뭐 보름까지도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조건입니다. 당연히 어려우면 안 되겠죠. 사용 방법에 간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너무 비싸면 누가 사용하겠어요. 독성이 없거나 적어야 됩니다. 독성이 너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적어야 된다. 아예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이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안정해야 한다. 어떤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게 식품 첨가물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미량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묻히고 자극성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향이나 맛이나 색깔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볼까요? 어느 정도? 이거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첫 번째, 1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1일 동안 섭취하여도 어떠한 건강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예상하는 물질의 양.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용 한계를 정할 때 그 값을 이용하게 되면 석인의 평균 체중값으로 곱한 값을 우리가 1일 섭취 허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무작 용량, 일생 동안에 계속 투여하여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무독성이어야 되는 거죠. 평생 동안. 동물의 체중 킬로그램당 밀리그램 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한계 농도, 식품에 혼합된 첨가물의 최소량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한 후 하루 첨가물의 섭취량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값은 기호 개수를 곱한 것이 1일 섭취 허용량에 미달되어야 첨가물이 식품의 한계에 한해서 사용하는 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기호식품, 식품 첨가물을 넣을 때 당연히 그 독성이 없어야 되는 것,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실험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LD50이라고 하는 반수 치사량을 보는 거예요. LD90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동물 실험인데 10마리가 죽은 거야. LD50이다? 그러면 100마리 중에서 50마리가 죽은 거야. 그러면 LD2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마리가 죽은 거죠. 20마리가. 그러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치사량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LD50이라고 하는 거 식품 첨가물의 반수 치사량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LD 값이
작다는 것은 독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넣게 되죠? 예, 방부제 또는 살균제 또는 항산화제를 넣게 되면 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부제입니다. 식품의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부 처리를 하죠. 저번에 한번 수업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부제, 어떤 김 속에 들어있는 거, 실리카게 뭐 이런 것들을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프로피온산, 칼슘, 프로피온산, 나트륨, 안식향산, 소르빈산, 칼륨, 뭐 데이드로 초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간장, 청량, 음료, 뭐 고추장 이런 데에다가 이런 제품을 넣는데 요거 있잖아요. 궁금하시면요. 한번 사서 보세요. 우리가 음료 같은 거 보면 음료 뒤에 보면 안식향산 아마 적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고추장 같은 경우 보면은 소르빈산, 칼륨 뭐 이런 것이 들어있을 것이고 마가린, 치즈, 버터 같은 데이드로 초산 같은 것이 방부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살균제입니다. 식품 부패의 원인이 되는 원인균입니다. 식품 부패, 살균제. 병균을 사멸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표백분, 차염소산, 나트륨 요 종류 요런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살균제는 표백분, 차염산, 나트륨이라는 거. 항산화제, 항산, 산화를 방지한다. 산화를 방지하는, 오랫동안 저장하는 게 좋잖아요. 유지의 산패나 식품의 산화에 의해서 변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BHT, BHA,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프로필갈레이트, EDTA 같은 경우가 항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용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존료의 구비 조건입니다. 무미, 무치, 무색. 당연하죠. 이거는. 독성이 없거나 적어야 되고요. 산, 알칼리에 안전해야 되고 미생물의 식품 변폐나 미생물에 대한 저지 효과가 커야 되고 사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보존료나 구비 조건은 항상 우리가 간결해야 되고 독성이 없는 거, 색이 없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시험에 나오면 그냥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만 생각하시면 보시면 돼요. 자, 품질 기능의 유지에서 보면 피막제, 그 다음에 밀가루 계량제, 호료, 강화제라는 것이 있어요. 피막제입니다. 과일류의 채소의 표면을 피막을 형성하는 외관상 보기 좋게 하는 거야. 그냥 막을 형성시키는 거야. 호흡적을 억제하고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거야. 어떤 거 보면 과일이 안 썩어. 어떤 제품을 사와서 보니까 냉장고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도 썩기 시작하는 어느 거를 보면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돼도 그대로 되어 있어. 그런 거는 피막제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포린 지방산염이라든가 초산 비닐 수지 같은 것을 피막제로 사용을 한다. 밀가루 계량제입니다. 우리 빵을 하면서 계량제라는 걸 넣게 되죠.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브롬산 칼륨, 아조디카본 아마이드, 과산화 벤조일, 이산화염소, 뭐 이런 것들이 밀가루 계량제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호료, 증점제, 뭐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킨다거나 유화의 안전성, 유화, 물과 기름을 하나로 섞었을 때 섞입니까? 안 섞이잖아요. 근데 이 유화성을 넣는 것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는 것. 신선도를 유지하고 형체 보존에 도움을 주며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카제인, 젤라틴, 메틸셀룰로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화제도 넣습니다. 식품의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비타민류 같은 경우에요. 무기염류, 아미노산류 같은 것을 넣게 되면은 품질 유지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유화제라는 게 있죠. 서로 혼합되지 않은 두 종류의 액체를 유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유화, 두 개의 액체, 물과 기름 같은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반죽이 첨가 시 빵의 부피가 커지고 노화가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두, 인지질, 글리세린, 레시틴, 모노, 디글리세라이드 유화제 우리 있잖아요. 제과에서 SP라고 하는 크림법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SP라고 하는 유화성. 우리 하나 더 외우갈까요? 달걀 노른자에는 유화성이 있다. 어떤 성분이? 레시틴 성분이 있다. 여기 레시틴 성분이 있다. 자, 이영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빵 도구를 사용하는데 틀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들을 합니다. 제품의 틀에서 쉽게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동 파라핀이라는 이형제를 사용하는데, 자, 요즘 이형제 사용 안 해요. 틀이 워낙 코팅이 잘 돼 있었고 이형제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코팅 잘 된 거 구매를 하셔서 그대로 깨끗한 행주로 닦은 다음에 패닝하고 나중에 뺄 때도 잘 빠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관능 만족. 내가 이제 뭔가를 먹었는데 관능적으로 좀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미료, 감미료, 뭐 발색제, 착색제, 표백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싫어하는 것들이지만 이것 또한 다 우리가 허가를 받고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다. 체질에 따라서 맞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감미료입니다. 식품의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사카린 나트륨, 디솔비톨,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껌이나 이런 거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파탐이라든가 스테비오사이드라든가 뭐 이런 단맛을 내는 성분이 감미료로 사용한다. 자, 발색제입니다. 발색제는 자체가 색이 나지 않잖아. 식품을 첨가했을 때는요, 식품 성분과 반응해서 색이 고정이나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색을 고르게, 일정하게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발색제 역할인데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슘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억하세요. 이런 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미료입니다. 식품의 본래의 맛을 강하게 하거나 사람의 기호에 맞춰 다른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다. 일종의 첨가물이다. L-글루타민, 나트륨, 호박산, 구연산 등이 조미료에 있습니다. 조미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걸 먹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허가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미료를 내면 이런 극대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착색료입니다. 착색료. 인공적으로 착색시켜 천연색을 보완하고 미화하여 식품의 매력을 높임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끌기 위함입니다. 식용색소를 하는데요. 식용색소 3호, 2호 뭐 이런 색소가 있는데 사실 요거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옛날에 사용 많이 해요. 케이크에 보면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색소를 사용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녹색 3호, 황색 4호 뭐 이런 걸로 사용을 많이 했다. 자, 표백제입니다. 식품 본래의 색을 없애거나 퇴색, 변색된 식품을 무색 또는 백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백을 시키는 거예요. 과산화수소, 차황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 같은 경우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용색소의 종류는 뭐 카라멜, 베타카로틴 등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조 보조에서 뭐 소포제하고 팽창제라는 것도 있어요. 소포제. 소포제라는 거는 거품을 제거하는 거. 무슨 우리가 제품을 막 만들어보면 거품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품을 제거하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포제라는 걸 넣는다. 실리콘 수지, 규소 수지라는 것을 넣게 되면 거품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팽창제. 식품이 부풀게 하고 적당한 형체를 갖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 명반, 소명반, 염화, 암모늄, 암모늄 명반, 탄산소 암모늄, 탄소 나트륨, 제1 인산칼륨. 들어는 봤을 것 같아요. 이게 팽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빵에서는 이스트라는 걸 사용하지만 제과에서는 화학 팽창제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뭐 소다,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제조 보조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금지된 유해 첨가물입니다. 이거는 사용 금지된 거, 이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죠. 첫 번째, 유해 표백제, 롱가리트, 3영화질소, 과산화수 이런 거는 유해 표백제로서 사용 금지된 겁니다. 유해 감미료는 에틸렌 글리콜, 페닐라틴, 사이크로메이트, 둘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설탕의 2000배의 감미료. 설탕 한 컵, 2000컵을 넣을 거를 이거를 한 컵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이크로메이트 같은 경우는 설탕의 40배에서 50배예요. 설탕 50컵을 넣을 거를 한 컵만 넣어도 이 설탕의 그 단맛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니트로올소 톨루이딘 같은 경우에는 설탕의 200배예요. 자, 페닐라틴은 2000배고요. 자, 유해 방부제 볼까요? 방부제, 붕산, 불소화합물, 승홍, 포름알데히드 이런 방부제 같은 경우에도 식품에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유색 착색제입니다. 아우라민, 염기성 황색 색소고 단무지 같은 경우 칼에 사용되었으나 강한 독성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단무지 같은 경우는 색깔이 노랗게 더 노랗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가 아우라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홍색의 색소가 하나 있는데요. 로다민 B라는 것도 있어요. 로다민 B. 요것 또한 지금은 금지된 상황입니다. 어유나 생선 같은 경우, 소고기 같은 경우 더 빨갛게, 더 붉게 만들기 위해서 로다민 B라는 것을 착색제로 사용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 금지된 유해 첨가물입니다. 에듀윌 합격